역사상 가장 유명한 예언가 중 두 명이 있다면 바로 프랑스의 노스트라다무스와 불가리아의 바바 방가일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지구의 미래에 대한 신비로운 예언을 남겼으며 가장 놀라운 점은 그들 중 많은 예언이 이미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재난, 역사적 사건, 심지어 전쟁까지 이들이 예언한 일들이 훨씬 전에 기록되었다는 점은 소름 돋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올 일들은 더욱 무섭고 충격적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란산토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불길한 예언들에 대해 깊이 탐구하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한 후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바 방가는 매우 섬뜩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2025년 인류가 멸종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멸종입니다. 그녀에 따르면 유럽에서 벌어질 참혹한 전쟁이 인구의 상당수를 소멸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 익숙하지 않나요? 이미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5년에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녀의 예언이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바바 방가만 이런 경고를 한 것이 아닙니다. 노스트라다무스 또한 2025년에 유럽에서 발생할 무력 충돌을 예견했으며 이는 그녀의 어두운 전망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닐지도 모릅니다. 프랑스의 예언가는 러시아가 이 사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유럽을 전례 없는 파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불길한데 두 예언자는 2025년에 치명적인 전염병이 등장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정체불명의 바이러스일까요? 또 다른 팬데믹일까요? 그들의 예언은 명확하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025년이 인류의 운명을 바꿔놓을 중요한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바로 이 예언가들이 틀리기를 바라는 것뿐입니다. 솔직히 말해 누구도 세상의 종말을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싶지는 않겠죠. 하지만 바바 방가가 예측한 2025년의 수많은 암울한 예언들 가운데 한 가지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바로 2025년이 인류가 마침내 외계 생명체와 접촉하게 되는 해가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화 속에서처럼 미스터리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는 UFO나 음모론 같은 수준이 아니라 너무나도 명백한 방식으로 일어나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건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우주에서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실해지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예언이 실현된다면 그 충격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온 종교적 신념, 과학적 관점,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각국 정부는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을 할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이 방문자들은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현재까지 과학은 지구 밖 생명체의 존재를 결정적으로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바 방가의 예언이 맞다면 이 오랜 의문이 드디어 종결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을 목격하게 될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저 시간 속으로 사라질 또 하나의 예언일 뿐일까요? 어떻게 되든 2025년은 잊을 수 없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예언들이 현실로 나타난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은 영원히 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외계 생명체가 정말로 우리의 문을 두드린다면 그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바 방가에 따르면 그들은 단순한 호기심 많은 방문객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된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단순히 기술적인 면에서만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도 말이죠. 그렇다면 이 방문은 인류가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멸종의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이 예언이 맞다면 외계인들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인류를 구할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지식을 가져올까요? 아니면 인간은 아직 이 엄청난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걸까요?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만약 이런 일이 현실이 된다면 세상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바바 방가의 2025년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예언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블라디미르 푸틴입니다. 바바 방가는 러시아 대통령이 암살당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그 배후는 외부의 적이 아닌 그의 자국민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전쟁을 막고 강제적으로 휴전을 이끌어내려는 마지막 시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바바 방가의 예언에 따르면 이 암살이 평화를 가져오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욱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고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의 불안정한 국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전쟁을 끝내기는커녕 이 사건이 새로운 국제적 혼란을 촉발하는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이미 충분히 섬뜩한데 바바 방가는 또 하나의 더욱 위협적인 경고를 남겼습니다. 2025년 어떤 국가가 생물학적 무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녀가 그 국가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공격의 목표가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전쟁, 정치적 암살, 치명적인 무기의 등장. 2025년은 마치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를 방불케 하는 시나리오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이 예언들이 그저 암울한 추측일 뿐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스포일러가 아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흥미로운 예언들 중에서도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가장 신비로운 예언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붉은 적이 두려움에 떨 것이며 그로 인해 거대한 대양이 위험에 처할 것이다. 하지만 이 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역사적으로 러시아는 붉은 적이라는 별칭으로 불려왔습니다. 이는 과거 소비에트 연방 시절의 공산주의 이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에게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러시아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현재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또 다른 붉은 거인이 있는 걸까요? 중국 역시 붉은색을 국가적 상징으로 사용하며 공산당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중국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영향력도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경제 정치적 갈등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속 붉은 적이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은 단순한 경고일까요? 아니면 다가올 대규모 충돌을 암시하는 것일까요? 한편 바바 방가 역시 공산주의에 대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2016년까지 공산주의가 다시 세계적으로 중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2025년부터 시작된다면 어떨까요? 현재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 경제적 변화, 권력 싸움을 고려했을 때 이는 결코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노스트라다무스가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 승리까지도 예견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2025년 미국에서 또 한 번의 정치적 변화가 일어난다면 이 모든 예언들과 연결될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으며 2025년은 그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 우리는 지금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2025년에 거대한 경제 강국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그가 이 위기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오히려 거대한 변화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암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경제 강국은 어디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연구자들은 이 예언을 성경의 한 구절과 연결짓습니다.
그 구절에서는 강력하고 논란이 많은 지도자가 등장하며 거센 반대에 부딪히지만 결국 권력을 유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트럼프를 언급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묘사를 보면 그와 놀랍도록 닮아 있지 않나요? 더군다나 트럼프는 내년 다시 미국 대통령직에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더욱 긴장감 넘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또 다른 예언에서는 이 지도자가 적국에 의해 암살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나요? 하지만 이미 트럼프는 대선이 치러지기도 전에 자국 내에서 암살 시도를 겪었습니다. 그날 그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이 사건이 단순한 실패한 시도에 불과한 것이라면요. 혹시 이것이 앞으로 벌어질 더 큰 사건의 전조는 아닐까요? 그리고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가장 신비로운 예언 중 하나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다른 행성에서 빛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그는 특히 화성 마르스의 빛이 어두워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례 없는 우주적 사건이 벌어질 것이라는 암시일까요? 아니면 화성과 관련된 충격적인 발견이 있을 것이라는 뜻일까요? 어떤 방향으로 해석하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2025년은 전례 없는 사건들로 가득한 해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와 바바 방가의 예언을 보면 현재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놀라울 정도로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거대한 변화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키로 하늘의 불과 화성의 빛이 어두워지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예언 연구자들은 이 구절이 화성 개척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는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화성 이주는 단순한 공상과학 소설 속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 머스크와 네이사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은 화성을 향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론 머스크는 인류가 2050년까지 화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며 향후 몇 년간 중요한 미션들이 실행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한 다 하늘의 불 언더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는 거대한 우주 폭발일 수도 있고 화성을 강타하는 태양 폭풍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인류가 화성에서 실행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와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는 우리가 아직 전혀 예측하지 못한 완전히 다른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2025년이 화성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이 펼쳐질 해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예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이 2025년에 예기치 못한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영국의 국왕 찰스 3세 킹 찰스 트르입니다. 찰스 3세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70년간 장기 집권한 후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 연구자인 마리오 레네는 그의 예언에서 찰스 3세와 관련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예언에 따르면 전지 25년 섬의 왕이 강제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그를 대신할 새로운 인물에 대해 왕의 표식을 가지지 않은 자가 왕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영국 왕실이 내분을 겪으며 왕위 계승에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국민들이 강하게 반대하며 군주제를 흔드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을까요? 혹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해 영국 왕실의 역사를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2025년 우리는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직접 목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를 연구하는 마리오 레네에 따르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영국 왕실의 전통을 유지한 마지막 군주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녀의 후계자들이 점차적으로 영국 왕실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인물은 바로 찰스 3세 국왕 킹 찰스 III 입니다. 마리오 르네는 찰스 3세가 오랫동안 왕좌를 유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건강상의 문제든 혹은 그동안 그의 사생활과 관련된 논란들이 여론을 급격히 바꿀 가능성이든 어떤 이유에서든 그는 왕위에서 물러나게 될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예언이 실현된다면 영국 왕실은 돌이킬 수 없는 대격변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스트라다무스가 2025년에 대해 남긴 예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2025년을 충돌의 해, 즉 전 세계적으로 분쟁과 갈등이 극도로 심화되는 시기로 묘사했습니다. 특히 그는 해상전쟁, Wars Maritimes 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여전히 연구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해양 영토 분쟁. 현재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주변국들의 갈등, 북극해 자원 확보를 두고 벌어지는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 무역로의 위기, 수에즈 운하, 말라카 해협,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항로에서의 갈등이 일어나 글로벌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군사적 충돌, 강대국 간의 해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인류가 겪을 가장 큰 고통은 전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를 기후변화와 연결짓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전례 없는 자연재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 대홍수와 해수면 상승 강력한 태풍과 허리케인 지구는 점점 더 격렬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 모든 것이 2025년의 절정에 이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만약 노스트라다무스가 옳다면 2025년은 전 세계가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재난을 경험하는 해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류는 이 거대한 변화를 피할 수 없는 운명 앞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노스트라다무스에 따르면 가장 극단적인 기후변화,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재앙이 이미 내년에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등장하는 예언 중 가장 섬뜩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래 가격이 너무 올라 인간이 이웃을 잡아먹게 될 것이다. 이 문장은 충격적이지만 잠시 진정하세요. 이것이 실제로 사람들의 식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예언 연구자들은 이 구절이 노스트라다무스가 묘사한 극심한 식량 위기를 뜻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식량 가격이 폭등하여 전 세계가 생존의 위기에 몰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상해 보세요. 빵, 쌀,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생필품조차도 일반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가격으로 치솟는 상황을.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극심한 기근이 전 세계로 확산된다. 식량 가격 폭등으로 인해 부유층만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다. 굶주림 속에서 사람들은 절망에 빠지고 사회가 무너진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평생 법을 어긴 적 없던 이들도 살아남기 위해 식료품을 훔치고 다른 사람들의 집을 습격하며 음식 한 조각을 두고 폭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가난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사가 증명하듯 사회 전체가 무너지는 순간 모두가 위험해집니다. 인간이 가진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생존 본능이 우선되는 순간 사람들은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2025년은 단순한 전쟁과 자연재해를 넘어서 인류 문명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예언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우리는 이미 그 징조들을 목격하고 있는 걸까요? 2025년, 세계는 과연 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생존이 위협받는 순간 인간의 도덕적 한계는 점점 더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노스트라다무스가 묘사한 이 상황은 단순한 위기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붕괴입니다. 텅 빈 마트, 곳곳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약탈, 공포에 휩싸인 거리, 그리고 단 하나의 규칙, 각자 도생, 계집투정. 우리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언이 틀리기를. 왜냐하면 만약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웃을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무서운 것을 넘어 인류 문명의 종말을 향한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설령 지구에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다 해도 우리를 위협하는 또 다른 존재가 우주에서 다가오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새해가 지나자마자 거대한 소행성이 지구를 강타할 수도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하늘에서 불길이 보이고 길게 이어지는 불꽃의 흔적이 나타날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 구절이 지구와 충돌 궤도에 진입하는 천체를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은 결코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4년 말 과학자들은 한 소행성이 지구의 중력에 끌려와 며칠 동안 지구를 공전하다가 다시 우주로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소행성이 단순한 경고였다면요? 만약 더 크고 치명적인 천체가 이미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면? 만약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 충격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날 것입니다. 거대한 폭발과 지진 발생 지구 전체를 뒤흔드는 기후변화 쓰나미와 대규모 화산 폭발 일부 사람들은 이러한 예언을 과장된 이야기라며 무시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최근 몇 년 동안 유럽에서는 생존용 벙커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단순한 불안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